그리고 홍보대사님 스피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홍보대사님도 그렇고 강사님도 그렇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 평가보다는 이 사람은 어떻게 빼독을 하게 됐고 또 이러이러한 스토리가 생겼구나 라는 거를 경청해 주시고 채팅으로 응원해 주시면 홍보대사님도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자, 1분 전입니다. 빨리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반에서 좀 재촉해 주세요. 독려 부탁드립니다. 참가자 이름 바꾸는 거 한 번 더 공지 드릴게요. PC로 접속하신 분들은 아래 가운데에 참가자라는 메뉴를 누르셔서 플랜 위에 떠있는 내 이름의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더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 바꾸기 하셔서 몇 반 누구라고 설정해 주시고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참가자를 터치해 보세요. 그리고 맨 위에 떠있는 내 이름을 터치하면 이름 바꾸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몇 반 누구라고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름을 바꿔주셔서 제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들 어떻게 처음인데 이렇게 잘 바꾸시는지. 자, 9시가 됐습니다. 우리 홍보대사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최성화 홍보대사님이시고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우리 회원님들께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3LC 클럽 홍보대사 최성화입니다. 제가 빼독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는 고도비만과 고도혈압 전 단계까지 나빠진 건강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잦은 음주 모임과 야식이 원인이 되었고 몸무게가 증가되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지더니 디스크까지 생겨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빨간불이 켜지면서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몸이 일단 늘어져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또 옷이 맞는 게 없어서 대충 몸에 맞는 거로 찾아 입다 보니 자존감도 점점 떨어져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아내 손재희 수석님의 권유로 빼독을 권유받게 됐고 잠깐만요. 화면이 왜 이랬지? 네, 죄송합니다.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던 중에 아내 손재희 수석님의 권유로 빼독을 권유받게 되었고 33LC 클럽을 통한 TR9T의 성과를 자주 보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건강한 자신을 되찾겠다고 본인과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프로그램을 착실하게 따라했습니다. 초반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는데 TR9T 복용과 함께 운동도 하고 TR고도 챙겨 먹으면서 90일이 지난 지금은 사이즈도 많이 줄었고 허리 디스크 통증이 일단 완화되었고 고혈압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지려 노력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자존감도 오르고 기분 좋은 변화에 감사합니다. 8주간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세팅하도록 리드해 주신 컨셉님과 헬시 프로그램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고 제가 시간 타임을 놓치면 컨셉님께서 개인 카톡도 보내주시고 스케줄 관리를 아주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감사는 이번에 저 아내가 동시에 빼독을 진행하면서 결혼 4년 만에 아이가 생기게 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해야만 임신도 잘 되는구나 느끼게 되었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빼독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며 주변에 많은 분들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홍보대사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되셨을 텐데 스피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진 감사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분이 성하 회원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오, 진짜 최고의 성형이 다이어트가 맞네요. 전혀 다르신 분 같아요. 진짜 많이 네. 젊어지셨네요. 다시 네. 한번 임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빼독하면서 저희 감독님이 8주차 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빼독에 부작용이 있다. 임신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부부가 다 건강해지면 이제 온몸의 호르몬 체계나 세포가 다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착상도 잘 되고 수정도 잘 되고 아가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홍보대사님 부부처럼 빼독으로 한번 6개월 정도 임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전체 미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윤나라 수석님은요, 전직 중등 체육교사 하셨어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체육교사로도 했지만 그 이외에도 운동 공부, 그리고 체형에 대한 거, 대체의학에 대한 거, 정말 공부벌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에 대한 지식이 아주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들을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우리가 접목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실 거예요. 굉장히 소심하시고 내성적인 분이셔서 우리 회원님들이 비디오를 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채팅으로 호응해 주시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역량을 발휘하실 우리 윤나라 수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나라 수석님 모실 때 랜선 박스 부탁드립니다. 후! 안녕하세요. 네, 벌레 윤나라입니다. 네, 공부벌레라고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아, 요즘 제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다 풀어드리고, 또 여러분의 뇌 속에 각인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빡센 8반 수석을 맡고 있고요. 오늘 강의는 운동과 영양에 대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지식,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준비되셨어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소개부터 할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등 교사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행복하게 교사 생활을 하던 도중에 가족의 소개로 제가 결혼할 여자의 친동생, 지금은 처제 관계인 처제가 뉴스킨 사업을 전달해줬고, 그렇게 전달받은 뉴스킨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선택했고, 지금은 아이들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3.3 헬시클럽 회원 여러분들 같은 성인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가르쳐주는 일도 교사할 때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교사할 때도 이렇게 제법 인기가 있었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이런 고민,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토로할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교사였다라는 거 제 스스로 제 입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안 하면 모르니까.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사진을 항상 띄우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중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이 반은 덜했어요. 제가 맡은 반이었는데 다른 반은요, 조금 비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만 반을 방과 후 활동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방과 후 학습을 하면서 운동시키고 살을 빼주는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살찐 아이들의 부모님을 모셔가지고 상담도 하고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부모님이 오시면요, 부모님이 비만이세요. 이 말을 왜 드리냐. 오늘 제가 강의를 한 50분 정도 할 텐데요. 4, 50분 정도 할 텐데 지금 듣는 것이 어쩌면 나의 가족의 건강에 직격으로 연결된 그런 정보일 수 있다라는 거 알아가시면 내 아이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 책임감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날씬한 몸매를 원하세요? 저 액정 보고 있어요. 다들 끄덕끄덕 하고 계시나요? 네, 그쵸. 근데 시대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지 않고 건강한 몸매를 원합니다. 예전에는요, 모델들도 꽉 마른 타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만 모델이 될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모델도 그렇고 미의 기준이 바뀌어서요. 이제는 건강한 몸매를 다들 원하시더라고요. 헬시에서도 추구하는 바가 이거죠. 우리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를 집중하는 것이 이 건강한 몸매를 만들기 위한 수단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 한 명씩 있습니다. 주변에 있으신가요? 살이 안 찌는 체질이래요, 제시는. 살이 찌고 싶대요. 근데 이게 모순이 있는 게 이 연예인은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운동을 한다라고 해요. 예. 다른 것들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고 계속 자기만 하고 한다면 안 찔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 습관에는 운동하는 습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걸 챙겨 먹고 또 가려 먹는 그런 습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강의와 연관이 돼요. 바로 운동이죠. 예. 앞서 보여드린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들도 이제는 운동을 이렇게들 많이들 하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그 몸매를 유지하고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운동할 필요도 없지만 사실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의 운동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보를. 자,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식단이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밑에 글 보이시나요? 인터넷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단기적인 감량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서 예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식사법이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식사법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 더 푸짐하게 중간 간식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헬시 식단이죠. 15일 식단 이때까지 해오셨죠. 그리고 이 식단이 지나가면 또 점심에 일반식이 들어가죠.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올바르다라는 거.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바르고 더 잘 챙겨 먹고 영양 밸런스가 맞아지고 있다라는 걸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빅토리아 시크릿도 마찬가지고 제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왜 잘 안 찌고 이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들이 체구성비에서 근육량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숨만 쉬어도 에너지 소비가 되죠. 숨만 쉬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기초대사라고 하는 열량이 필요해요. 그리고 소비 형태에 우리 몸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기초대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늘 운동 파트잖아요. 반드시 근육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달리 말하면 근육이 없다는 건 건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살이 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림해지는 동시에 근육량이 늘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는요, 3박자가 필요합니다. 운동, 영양, 휴식. 이 3박자가 갖춰져야지만 근육의 성장이 일어난대요. 냅다 운동만 한다고 근육이 탁탁 붙지 않아요. 그러면 뭐 커져가지고 우주 끝까지 커져야죠. 계속 운동해서 커질 거면. 그죠? 그리고 운동만 해서도 안 되고 잘 먹어줘야 된대요. 어떤 거를?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게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헬시에서도 이런 분들 있지 않아요? 제가 컨셉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었고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 수면 패턴이 또 엉망이신 분들이 많아요. 새벽 3시에 자거나 2시에 자거나 우리가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준은 10시부터 2시 사이에 잔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 3박자. 자, 이 3박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운동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청소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먼지를 빨아들일 때 청소를 할 때 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청소를 한다라고 하면 뭐부터 사용하세요? 막 난리 났어요. 막. 예, 예.
야, 입으로 하세요. 다잇은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소리 안 들리니까. 왜냐면 청소를 할 때 청소기 먼저 빨고 그리고 물걸레질을 하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많을 시 이게 걸레질 먼저 하면 물걸레질에 물이랑 먼지랑 이게 섞여가지고 바닥에 더 엉겨 붙죠. 자, 청소의 효율성은 먼지를 먼저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로 하는 거예요. 자,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한 번에 하기도 합니다. 물걸레질과 공기청소기가 같이 있는. 그래서 이 가운데처럼 요렇게 만들어주는,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TR9T 식품이에요. TR9T 식품을 드시고 운동을 하면 운동 효과도 배가 되고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오늘 운동은 첫 번째로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무산소와 유산소 운동으로 나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산소가 없다, 무산소. 산소가 있다, 유산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 대놓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운동 순서는 무산소를 먼저 하고 유산소를 그 이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동 순서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량을 목표로 모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체지방을 좀 줄여야 되는 거. 독소는 지방에 쌓인다라는 거 들으셨죠? 이런 분들이 체지방을 줄여내기 위해서, 사이즈를 줄여내기 위해서 지방을 태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방을 태우는 건 산소가 필요해요. 우리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보면 땔감을 뗄 때 이게 잔뜩 땔감을 덮어놔가지고 공기가 안 통하면 불이 붙었던 것도 불이 꺼져버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불이 타오르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이 탈 때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산소. 우리 내가 아니라, 자, 내가 유산소 쭉 하다 보면 숨이 가쁘죠? 조금 가쁜, 숨이 차다. 그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다라고 해요. 그런데 무산소를 먼저 해주시고 유산소를 하는 걸로. 그리고 근육군으로 보면 대근육부터 소근육으로 가는 운동 순서가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 대근육이라고 하면 큰 근육이에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 어딜까요? 채팅창 활용해 주세요. 제일 큰 근육이 어딜까요? 네, 허벅지 맞습니다. 하체 근육이에요. 그 다음 등 근육, 뭐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큰 근육부터 운동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몸으로 하는 운동도 스쿼트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큰 근육을 운동해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유무산소 운동의 그냥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이랑, 제 마우스 커서를 한번 보세요. 지방이랑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만나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요. 무산소 운동은 산소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무산소는 산소를 갖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피로하고 젖산이 쌓일 수 있죠. 요런 형태예요. 이 운동의 개념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처음에 웜업이죠. 어떤 운동을 하던 간에 몸에 열감을 조금 내주셔야지 몸이 준비해요. 내 몸도 준비된 상태여야 되잖아요. 뇌는 나 이제 운동할 거야 라는 신호를 가지고 있어도 몸에 전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워밍업이라고 하는 조금 빠르게 걷기나, 뭐 이게 집에서 홈트 할 때는 팔 벌려 높이뛰기 있죠. 점핑 잭 같은 운동으로 예열을 해주는 거예요. 몸에 열을 조금 올려주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 부상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내 몸을 운동 상태로 만드는 효과도 있지만 부상 방지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웜업을 해 주시고요. 네, 체육 시간에 기합 받을 때 많이 한 거 그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시켜요. 큰일 나요. 선생님들 힘들게 수업하고 계신다라고. 자, 그리고 나서 본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동은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걸 다룰 수가 없어요. 사람 몸은 아주 다 각기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운동 처방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 사람에 맞게끔 처방이 돼야 되지만 크게 교과서적으로 오늘 이렇게 나눠볼게요. 일단 목적에 따라 운동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지방 연소, 우리가 체중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해주시고 유산소 운동을 해주세요. 이건 뒤에서 부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렝스 운동이라고 해서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건 유산소 운동이 아니겠죠? 무산소 운동, 쇳덩이를 드는 그러한 운동으로 근육의 파워를 증가시켜야 돼요. 그리고 심폐지구력이 있습니다. 폐활량이라고도 얘기하죠. 심폐지구력을 높게끔 가져가시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겠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본 운동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쿨다운이라고 하는 정리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마무리 운동.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젖산 그런 것들도 많이 배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상도 방지할 수 있고요. 운동 후에도 내가 모르던 부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운동한 부위를 풀어줌으로써 그 부상이 같이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운동 순서를 왜 가져가야 하냐? 우리 몸은 에너지원의 사용 순서가 있다라고 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그냥 신체 활동을 시작하면 처음에 쓰이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에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탄지단. 탄수화물이 쓰이고 그 다음에 지방이 쓰이고 단백질이 쓰여요. 이 단백질은 특히 기아 상태에서 쓰인다라고 하니까 내가 단백질을 쓰는 몸의 상태이면 굉장히 굶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거나 기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단백질이 쓰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타겟층이 지방층이겠죠. 그런데 반드시 에너지원이 처음 쓰일 땐 탄수화물부터 쓰인대요.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게 학계 보고된 바로는 이렇게, 자, 이거 공신력 있는 미국 MIT 대학, 미트 대학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시간대별로 어떻게 에너지가 타는지 한번 볼게요. 자,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밑에는 시간입니다. 30분에서 쭉 올라가 볼게요. 대략 30분까지 탄수화물이 주로 쓰여요. 그죠? 쓰임이 처음에는 탄수화물이 전적으로 쓰였다가 쭉 내려가죠. 쓰임이 내려가면서 이 교차되는 시기가 30분에서 40분 사이인 거예요. 지방이 이제 더 많이 쓰이는 시간.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처음에 한다라고 해서 사이클을 1시간 탔어. 한 30분은 탄수화물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 똑같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리고 30분을 지방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운동 순서에 맞는 거, 지방을 좀 효율적으로 태우고 싶다. 그리고 근육량이 증가시켜져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근육량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운동 시작과 동시에 근력 운동은 무산소 운동입니다. 에너지원을 탄수화물을 써요. 더 빨리 고갈시키겠죠. 이게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시간대별로라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을 급격하게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 교차 시점이 20분 남짓으로 줄어들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탄수화물을 20분 남짓으로 빠르게 고갈시키고 지방 사용이 20분부터 더 급격하게 이렇게 교차돼요. 그래서 초반에 탄수화물을 쓸 수 있는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우리가 감량을 목적으로 할 때 굉장히 이상적인 운동 순서가 됩니다. 자, 근섬유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우리 근섬유는요, 어메이징합니다. 실타래보다 더 얇은 근육 세사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게 다발을 이뤄서 연근처럼 이렇게 생긴 게 근육 섬유입니다. 이게 근력 운동을 하면 상처를 입어요. 손상을 입어서 얘가 새살이 돋듯이 상처난 부위에 딱지가 않고 새살이 돋듯이 근육에 상처를 내는 행동이 운동이고 상처를 낸 걸 동시에 영양으로 단백질을 잘 보충해 줬을 때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전보다 더 튼튼한 근육 세사가 되는 게
근육 운동의 원리예요. 근세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긴 이런 미오신과 액틴이라고 하는 이 두 줄기가 서로 꽈져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힘을 꽉 주면 얘네들이 확 엉켜요. 엉켰다 풀렸다 엉켰다 풀렸다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근육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무게로 근육을 찢어 놓는 게 근육 운동의 원리예요. 상처를 내는 거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근육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근육의 세사도 근섬유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백근과 적근, 또 속근, 지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백색이라고 해요. 백색은요, 색깔이 하얗게 보인다고 해서 백색이고요. 백근, 이건 속근이라고 해서 단시간에 큰 파워를 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무거운 무게를 빡 들 때. 근데 이건 얼마 못 가요. 1분을 못 가요. 1분 이상 운동할 수가 없어요. 무거운 무게를 1분 이상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죠. 이 속근은 시간이 짧아요. 사용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내가 지하철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 속근만 있으면 지하철까지도 걸어가지도 못하고 지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지근이라고 하는 적근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근육인데 빨간색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 붉은색을 띱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죠.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있죠. 갈색 지방이 왜 갈색이에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요. 네,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빨간색이 굉장히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 장시간 에너지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을 고루 발달시켜 줄 수 있는 건 유무산소 운동을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요, 요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오른쪽 보시면 스프린트라고 돼 있죠. 단거리 달리기, 100m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얀색 백근이 많아요. 폭발적인. 근데 100m 이상 그 속도로 못 달리죠. 딱 100m만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롱런 하시는 마라톤 선수들은 적근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근육 섬유의 발달 정도가 달라져요. 오래 뛰는 걸 많이 하면, 마라톤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적근이 많아요. 근데 웨이트 하시는 분들 보면 이 백근이 많습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발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수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근수축은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뼈가 같이 움직이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어 있잖아요. 크게 정적 운동과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움직임이 적은 운동과 동적 운동, 움직임이 많은 운동으로 나뉩니다. 그 정적 운동에는요, 등척성 운동이 있는데 근육의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이에요. 이런 플랭크 동작, 버티는 동작. 그리고 동적 운동에는 이런 등장성 운동, 장력이 발생합니다. 근육의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리고 등속성 운동은 이런 억 단위의 이 측정 기구가 있지 않은 한 할 수 없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많이 합니다. 등척성과 등장성. 근데 대부분의 근육 성장을 일으키는 건 등장성 수축입니다. 등장성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개념 알고 가시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두박근, 바이셉이라고 하는 이두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이두가 길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나의 근육이 움직일 때 단 하나의 근육만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두가 움직일 때 기랑근이라고 하는데 이 반대편에 삼두도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 이두가 움직여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있죠?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100% 복부가 약하세요. 그래서 한의원 가면 추나해 주시는 한의사분들이 배를 풀어주시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배 근육과 허리 근육은
별개로 보지 않아요. 앞뒤가 요렇게 여기 2두가 앞이면 3두가 뒤잖아요. 우리 몸은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양쪽 근육을 다 생각해서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동근이라고 하는 주로 사용되는 근육군이에요. 이런 운동을 하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하고 있는 컬이라고 하는 2두 컬, 이렇게 당기는 동작은요. 주동근이 2두근입니다. 그랬을 때 반대되는 근육 3두근은 늘어나겠죠. 이렇게 반대작용을 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좀 더 재밌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운동을 할 때 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인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체 활동을 하는데도 강도가 어쩌면 더 셀 수 있는 노가다 하시는 분들 있죠. 노가다 운동이랑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이랑 뭐가 다르냐? 같은 무게를 들어도 내가 어떤 근육근을 운동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운동하고 있는지 마인드에 따라서 근육의 성장이 또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 강의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단순관절 운동과 복합관절 운동. 그러면 선생님, 수석님,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자, 운동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관절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단순관절은 운동을 할 때 관절이 한 가지만 쓰이는 곳이에요. 한 군데만 쓰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복합관절 운동은 두 가지 이상 관절이 움직이면서 사용되는 운동은요, 복합관절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기왕 운동하실 거면 복합관절 운동, 관절이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많이 사용된다라는 건 오랜 시간 사용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관절이 사용되는 다관절 운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볼게요.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관절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열정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냥 한번 볼게요. 얘는 머신에서 똑같은, 둘 다 하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분 한번 볼게요. 남자분이 정답은 복합관절, 다관절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스쿼트 자세를 함으로써 발목도 관절의 각도가 바뀌고요. 무릎의 각도도 바뀌고요. 고관절, 골반의 각도도 바뀝니다. 이해되셨어요? 관절이 몇 개가 바뀐 거예요, 하체만. 세 가지가 바뀌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요. 무릎만 이용이 됩니다. 이게 단순관절 운동이에요. 이해되셨죠? 기왕이면 할 거면 복합관절 운동이, 왼쪽의 복합관절 운동이 가장 체지방을 잘 태워요. 열량도 잘 태워요. 그러면 효율성이 높다는 거죠. 네. 자, 요거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관절 운동의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얘 같은 경우에는 손목 관절도 움직였고요. 또 팔꿈치도 구부러졌고요. 어깨 관절이 움직여서 복합관절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동을 우리가 유튜브에 3대 운동 한번 쳐보세요. 헬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요즘 막 유행어처럼 번지는 것이 3대 몇 들어 이런 거예요. 이 무게를 세 가지 운동을 몇 개를 하는지를 과시처럼, 운동 좀 하는 사람은 500kg을 넘어야지 운동 좀 하는 사람으로 쳐준대요. 이 3대 운동을. 이 3대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운동을 주로, 이 세 가지 운동을 빼놓고 운동한다라고 하면 운동의 운자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날고기는 어떠한 선수, 일반인들도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본이에요. 수학을 하려면 정석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영어를 한다라고 하면 알파벳부터 외우는 것처럼 운동을 하려면 이 운동을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3대 500. 진현주 수석님은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3박자 기억나세요? 운동만 있어서는 안 돼요. 또한 운동으로 그렇게 그래? 수성님 운동하랬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해 보세요. 늙어요.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요. 전 책임 못 져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운동이라는 건요. 몸에 열을 내잖아요. 체온이 올라가면서 열을 심하게 내고 또 내가 에너지 소비 활동을 너무 극심하게 막 2시간, 3시간,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에너지 산물이 나와요. 대사 산물.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암을 일으키는 유해 물질인 거 아시죠? 게다가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대사 산물이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바람의 원인으로 돼 있고 이 호모시스테인은 특히 뇌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건강하려고 운동을 했는데 좀 지나친 운동이 이러한 부작용을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봉주 선수. 운동을 정말 오래 하던 진짜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해오던 마라톤 선수인 이봉주 선수가 지금 걸음을 잘 못 걸으시죠. 네, 몸이 아프셔서 운동이란 그래요. 적정 수준을 넘으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적절히 해주는 동시에 이러한 대사산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영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함께 챙겨주는 게 헬스클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무산소 운동에 대사산물로 젖산이라는 게 쌓입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이 젖산은 암세포의 진행을 촉발시킨다라고 하는 학술지의 전문 논문으로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 막 갑옷 입은 것처럼 되게 좋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비단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씩 운동했다라고 하면.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오버드라이브 또는 유스스펜이라고 하는 염증, 몸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몸의 염증 반응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근육 운동은 근육에 상처를 내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예기치 않게, 내가 의도치 않게 오늘 오버 트레이닝을 해버렸어. 그럼 염증이 내가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생길 수 있잖아요. 부상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먹는 뉴트리션으로 막아줄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면서 영양을 챙겨주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가 확실한 건 이 뉴스킨 본사에서도 이와 같은 컨셉의 제품을 작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이제 건강이 부의 척도인 시대가 오다 보니까 영양제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피트니스 뉴트리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건강에 좋은 뉴트리션을 만들기 위해서. 요 제품인데요. 투인원 제품입니다. 프리 워크아웃과 포스트 워크아웃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리 워크아웃은 운동 전에 먹는 식품이에요. 자, 비타민 D와 판토텐산이 주 원료입니다. 이 회사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냥 운동하기 전에 보통 BCAA라고 하는 아데노신 3인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 단백질 주요 원인자들을 그냥 넣은 보충제를 많이 챙겨 먹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원료가 된 게 아니라 비타민 D가 주원료가 됐어요. 그리고 판토텐산이요. 이 판토텐산은요, 비타민 B군의 수용성 비타민이죠. 비타민 B군의 복합체예요. 이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를 일으킨다는 거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도와요. 그래서 이걸 먹고 운동을 하면 내가 먹었던 잉여 칼로리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판토텐산이 주고요. 또 운동의 효율성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팔라티노스는 뒤에 포스트 워크아웃에도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원료로 아미노산, 단백질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 필수적으로 챙겨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몸에서 안 생겨.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이 로이신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넣어줬고요. 과라나 추출물은, 과라나는 브라질의 인삼입니다. 브라질의 인삼으로 불리는 게 과라나예요. 그만큼 스태미너에 좋고요.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이 원료입니다. 그리고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을 도와줄 수 있는, 신경 전달을 도와줄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게 다 근신경에 신경 전달이 가야 효율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원료들로 과학적인 접근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이거 운동 전에 먹는 거예요. 먹고 원샷 하고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홀짝홀짝홀짝 계속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운동 안 하는 분은요. 좋습니다. 커피 대신 드세요. 자, 하루 중 커피가 생각나는 시간 있죠? 좀 졸릴 시간이나, 그죠? 힘이 좀 딸리는 시간대 커피 대신에 이 제품을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힘이 빡 납니다. 그리고 포스트 워크아웃입니다. 운동 후에는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하고 난 뒤에는요, 양질의 유청단백. 우리 유청단백이라고 하는 건, 우유에서 나오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우리 헬시에서는 우유가 제거식인 거 아시죠? 헬시에서는 우유가 제거식입니다. 우유가 제거식인 이유는 그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소의 젖을 짜는데 계속해서 젖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 어때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성분들 계시는데 아기한테 모유 수유할 때 전제 조건은 뭐예요? 모유가 나오려면 전제 조건은 뭔가요?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기를 갖거나 아기를 낳아야 모유가 이게 유선이 발달되면서 모유가 돌잖아요. 근데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아무리 젖소라도 호르몬적으로 걔가 그 젖을 짜내기 위해서는 그 호르몬을 조절시키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사료에 넣는데요. 우유가 나오게끔 촉진시키는 성분. 그리고 항생제도 사료에 넣고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젖만 하루 종일 짜고 그런 소의 젖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지방도 너무 많고요. 그러면 유청단백에도 이 양질의 운동 후에는 가장 흡수가 잘 되고 먹어줘야 되는 게 유청인데 그럼 이건 뭔가요? 우리가 우유를 선택할 때도 우리가 초목에서 제주도 초목에서 우리 우유 애기들 우유 마냥 먹여야 될 때라고 하면 이게 제주도에서 방목해서 풀 뜯는 소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소에서 추출한 유청을 사용하는 제품을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흡수가 제일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걸 원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육천단백이 운동 후에는 가장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공법에 따라서 유청단백과 카제인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다른, 그러니까 느린 유청단백질 두 가지를 섞어서요. 빠르고 느리게 꾸준하게 영양분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글루코사민과 비타민 D가 또 들어가 있네요. 글루코사민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육은요. 좀 안 쓰면 퇴화돼요. 깁스하고 나면 발 한쪽 깁스하면 그쪽 얇아지잖아요. 근데 또 막 걸어 다니다 보면 다시 또 두께가 똑같아져요. 근육은 그만큼 회복이 빠른데 여러분들 관절은 한번 상하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 회사는요. 근육도 근육인데 당신 운동했잖아요. 관절 지켜줘야 돼요. 해서 글루코사민을 넣었어요. 그리고 뼈가 형성이 잘 되게끔 칼슘을 흡수를 쫙쫙 해낼 수 있게끔 비타민 D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활성산소와 호모시스테인 기억나시나요? 운동 많이 하면 나온다라는 그걸 없애주는 역할을 비타민 C2가 합니다. 천연 항히스타민제. 병원 가면 알러지 일어나거나 벌에 쏘여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실려가게 돼 있다. 그러면 히스타민제 막 놔주잖아요. 과민적인 걸 내려주기 위해서.
그거를 천연적으로 해줄 수 있는 비타민 원소들이 C2예요.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내 몸에서 운동하느라 좀 나왔던 활성산소들이 잡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팔라티노스 부원료 보이세요? 앞서 프리워크아웃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팔라티노스는요, 이당류 탄수화물이요. 대체제예요. 당뇨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먹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달아요. 이 제품이 너무 달대요. 근데 이 팔라티노스가 단 역할을 해주는데요. 실제로 이 팔라티노스는 당뇨 환자들이 먹는 당 대체제예요. GI 지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그 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혈당을 올리는 수치를 0부터 100까지로 최고 기준점을 두고 이렇게 수치를 나타낸 것들이 있어요. 그게 GI 수치입니다. 이 GI 수치가 팔라티노스는 30밖에 안 돼요. 50이 넘어가면 좀 높은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낮은 GI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단맛이 느껴지더라도 실제로 혈당을 높이지 않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이질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운동. 적절한 운동인데 순서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 무산소부터 하자. 그리고 유산소를 하자. 순서 정해드렸죠. 그리고 기왕이면 운동을 할 거면 복합관절 운동을 하자. 스쿼트, 데드리프트 또는 벤치프레스. 없으면 홈트로 할 수 있는 건 요거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무거운 것들 그 가방 같은 거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스쿼트 할 수 있죠. 그리고 벤치프레스는 푸시업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두 번째, 영양을 잘 챙겨줘야 된다. 적절한 운동과 동시에 활성산소와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부원료들이 필요하고, 운동 후에 근육 조직이 손상됐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켜주는 건 단백질인데 흡수가 빨라야 된다. 왜? 손상시켰으니까 빠르게 재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빠른 흡수를 자랑하는 유청단백을 먹어야 된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건 티알고 제품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드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휴식입니다. 휴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박자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다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방금 근육 운동은 근육을 찢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분비되는 시간이 이게 회복률이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그게 10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자, 저녁 10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낮에는요, 성장 호르몬이 똑같이 10시에서 2시 사이인데 이게 햇볕을 보면 더 극대화된다라고 해요. 해를 보면. 근데 이 시간에 실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녁에는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꼭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10시에 자면 착한 어른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헬시 회원님들은 늦어도 12시나 1시 정도에는 주무셔야 1시간이라도 성장 호르몬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3박자 운동, 영양, 휴식 3박자가 맞아야지 근성장이 일어나고 운동의 효과를 최대화,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디테일하게 조금 쪼개서 보면 운동을 할 때는 체형을 좀 아셔야 돼요. 자기 체형을 알아야 운동 선택이 조금 더 가능해져요. 자, 자기 체형을 한번 골라보세요. 눈으로.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근육형. 잘 안 나오네요. 두 번째 쭉쭉 빵빵형. 세 번째 2번이에요. 어우, 자신감 있으신데요. 세 번째 육덕형. 네 번째 그냥 형. 그냥 형. 자, 그냥 형이면 자, 1, 2번으로 만들어주는 게 해시입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자, 체형. 자, 근육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요렇게. 그냥 사진으로 봐도 알겠죠?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자, 이
체형에 따라서 운동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어떻게 식단을 가져갈지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자, 웨베어 좀 마른 타입이죠. 마른 타입은요 근육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 위주의 운동을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탄수화물을요 증량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요 어떤 탄수화물이냐? 복합 탄수화물로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우리 나는 살이 쪄야 돼. 이래서 몽쉘통통 5개씩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거 탄수화물이니까 지방도 많지만 그러면 배만 나옵니다. 외배업 형태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탄수화물 많이 먹으래. 그래서 흰쌀밥 막 백밥 먹으러 갔는데 이모 저는 탄수화물 많이 먹어야 된대요. 밥 2그릇 주세요. 그렇게 먹으면 ET가 됩니다. 자, ET가 돼요. 탄수화물을 어떻게 드셔야 되냐? 복합 탄수화물 우리가 헬시에서 말하는 고구마, 감자, 단호박 또는 현미, 오트밀 이런 양질의 다당류의 탄수화물을요 하루 5끼에서 6끼로 나눠 드셔야 돼요. 그래서 증량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만큼 행동은 나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꽉 마르고 날다람쥐처럼 날아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체형을 조금 불리기 위해서 95kg까지 찌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디다스 더블백이 3번 끊어졌습니다. 이런 탄수화물을 다 챙겨 다녀서 도시락을 다 챙겨 다녔어요. 그런 노력 없이는 이게 째우지 못하겠죠. 뭐 어쨌든 그렇게. 중배업은 중간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가 골격이 좀 발달되어 있고 뼈대가 굵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를 같이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탄수화물 6에 단백질 4에 이런 비율을 가지고 식단을 챙겨주면 좋대요. 단백질 이 안에 10%는 지방으로 채워지면 좋습니다. 양질의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들로. 자, 그리고 뇌배업은 좀 뚱뚱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유산소 운동이 더 적합하고요. 중량 운동으로 한다고 했을 때 무게를 많이 드는 파워리프팅 선수처럼 이런 분들은 실제로 힘이 세요. 질량, 파워에는 질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량이 커지면서 힘이 일단 세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막 한두 번 들 수 있는 무게를 드는 건 파워리프터 선수들만 하는 거고요. 이들이 체형을 관리하고 살을 빼려면 적당한 무게로 고반복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운동이라도 20회, 30회 정도는 딱 하고 그만둘 정도의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단을 챙길 때는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고단백 위주의 식단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살이 잘 빠집니다. 네. 너무 중요해서 동그라미를 쳐주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읽으셨을까? 네. 자, 이제 거의 끝이 나요. 자, 이 인바디상의 체형을 나눠봤습니다. 방금 근육학적으로는 3가지죠.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요즘 과학적으로 인바디로 체형을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인바디에 나오는 체형은 이렇게 9가지로 나뉩니다. 자, 크게는 위에만 보세요. 표준 이하, 표준, 표준 이상. 이 3칸에 어느 칸에 있느냐? 당연히 표준. 가장 좋겠죠.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것들. 표준이 가장 적고요. 좋고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줄에는 이렇게 조금 표준 이하의 사람들. 자, 그러나 여기 보면 표준 건강 체형이 있죠. 이게 가장 좋네요. 그러면 얘 인바디의 그래프를 보는 건요. 이렇게 있습니다. I자형이 있고요. 3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있는 I자형이 있고요. 가운데 게 툭 튀어나와 있는 D자 형태가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C자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어떤 형체인지 I자인지 D자인지 C자인지를 어느 기준에 맞춰서 표준 이하, 표준, 표준 이상 이 3칸 중에 어디에 I자인지 어디에 C자인지 어디에 D자인지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한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떠오른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 거 아닙니다. 자, 체중 여성분이시고요. 키가 156, 다소 작은 편이신데 연령은 51세. 자, 몸무게가 요 정도 되시고요. 근육량이 표준 거의
근접해 있지만 표준 이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체지방량이 더 높습니다. 근육량보다. 이런 경우에 C자 형태죠. 자, C자 형태 파악이 됐어요. C자 형태면 가운데가 뭐예요? 골격근이니까 아, 내 근육이 부족하구나.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해줘야겠네. 그리고 지방을 태우는데 어떤 운동이 좋다?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아, 나는 조금 근력 운동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해줄 테야 라고 하는 계획이 쓰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부위를 봤더니 상체는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하체는 좀 부족하네. 아, 그렇구나. 나는 하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윤낙헌 쌤이 얘기했던 복합관절 운동인 스쿼트를 많이 하면 진짜 효율적인 운동이 되겠구나. 빨리 파악하셔야죠. 그래서 다리 운동을 기점으로 칼로리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복합관절 운동 스쿼트를 많이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다리와 왼다리의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양쪽 다 실시하는 스쿼트보다는 한 발씩 하는 런지 자세로 끊어서 왼다리를 조금 더 보강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짜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그림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자, 위에 보면 거의 I에 근접하지만 C자에 가까운 I입니다. 골격근량이 조금 더 내려가 있고요. 자, 봤을 때 골격근이 좀 부족한 게 어디에 부족하느냐? 요거 부위별 근육 분석 요즘 인바디에 다 나오니까 이걸 보면요. 하체가 부족해요. 근데 하체라는 건 정맥순환을 돕고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하체예요.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장딴지? 허벅지가 두꺼우면 당뇨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제2의 심장은 종아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체가 보강이 됐을 때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체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체, 복합관절 운동, 스쿼트 같은 것들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운동 배웠어요. 근데 운동은요 듣는 걸로 안 돼요. 이 TR9T 식품도 먹어봐야 알잖아요. 헬스클럽도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운동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내용으로 내가 감량이다라고 하면 무산소 먼저 그리고 유산소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꼭 실천해 보시고요.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네, 해보시고 꼭 실천하셔서 이 헬스클럽에서 하시는 프로그램 극대화시키는 그런 운동 방법으로 이제 최대 임상 내셔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